재작년 12월 18일 그 절망의 날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새 아들들이 다시 볼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나라로 떠나간 날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가슴에조차도 묻을 수가 없는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DJ 조민지입니다. 그저 짐작만 하는데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편지였는데요. 네, 오늘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랬기에 더 고맙고 용기를 얻게 된 사연들을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고자 해요. 앞서 소개해드린 편지는 의정부지검 김수길 검사님께 보내온 여러 부모님들의 편지 중 하나였어요.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어났던 가스 누출 사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네,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언론에서도 정말 크게 알려졌었는데요. 수사를 맡은 김수길 검사는 재판에서 피해자 부모님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무엇보다 보일러 시공 방법이나 그 작동 원리 등을 파악해서 피의자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밝혀냈다고 해요. 다시는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반을 닦은 것 같다면서 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댓글에서 최혜진 검사님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듯합니다 라고 격려를 해주셨고요. 김계환 수사관님은 몇 달을 배기통 배기구 또 콘덴싱 보일러 연구하던 검사님 모습이 생생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던 김수길 검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생활고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서 범행 현장에 그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박경세 검사님이 검찰 법의학 자문위원 등을 면담을 하고 또 사망시각 추정 자문을 의뢰하는 등 그 법의학적인 증명을 또 보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20번이 넘도록 유족들을 면담하고 현장 검증과 수차례 그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 정황 증거를 다 모으셨다고 해요. 결국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다니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을 텐데 치밀한 계획범죄에 맞서 더욱 치밀한 수사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박경세 검사님을 향해 검찰 선후배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얼마나 꼼꼼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또 공판까지 세심하게 챙겼을지 눈에 선하다 라고 했던 이희준 검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역시 라고 표현한 걸 보면 평상시 수사에 대한 박경세 검사님의 열정적인 자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이는 라디오 보오라.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한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직접 남겼던 부산지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성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피고인 때문에 이분은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으면서 자해 시도까지 했었다고 해요. 손유빈 검사님과 정말숙 실무관님이 이분의 건강 상태를 직접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배려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검찰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줬다면서 그 사랑할 용기가 생겼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편지를 보니 뭉클하네요.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라며 여러분의 훈훈한 댓글이 이어졌던 사연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그 깊은 의미를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